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황태순TV는 지난 5월 24일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 조만간 6월 12일경에 무언가 도발을 할 것이다. 그 도발의 양태는 아마 SLBM이나 아니면 다탄두 미사일 MIRV가 아니겠는가 라고 한번 예측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후에 보면 6월 4일부터 김여정이 못 본 척한 놈이 밉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어제 마침 6월 12일 날 조용하게 지나가길래 6월 12일은 왜냐하니까 김정은으로 보아서는 트럼프하고 2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래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또 미국, 자기 나름대로는 미국 트럼프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빚이 있다, 어떤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날일 겁니다. 근데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더니 웬걸 밤 11시 58분인가요? 밤 11시 58분에 드디어 한방 빵 놨습니다. 이 김영철 후임으로 통전부장을 맡은 장금철이라고 이 친구가 어제 장문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묘한 게 왜 오밤중에 밤 자정이 발표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장금철이 첫 담화, 장금철은 주로 남한과 즉 대한민국과 관계에 있어서 주 업무인 통일전선부입니다. 통전부입니다. 외교부가 아닙니다. 통전부장인 장금철이 왜 12일 어제 밤 12시 다 된 그 무렵에 보면은 희한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보면은 드디어 대한민국을 갖다 이제 무한히 괴롭히겠다. 대한민국은 두고두고 회화할 것이다. 남조선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다. 정말 앞으로 아마 치가 떨리도록 괴롭히겠다. 이 이야기를 갖다 왜 밤 12시에 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은 바로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금철이 통전부장 된 다음에 첫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장금철이 몇 살인지, 장금철이 정확한 경력이 뭔지 정확히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확실하게 파악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장금철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통전부장으로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딱 이거 미국을 향해서 야 미국 너희 꼬붕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인질로 잡았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어마어마하게 고문할 거야. 너 그거 한번 당해봐 라고 미국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12시 다 돼서 그 첫 담화를 발표한 것이고, 마침 또 그 순간 북한의 외교부장은 놀랍게도 군인입니다. 군인 출신입니다. 우리는 외교부 장관이면 당연히 보면 외교 전문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희한하게도 예전에 군 출신으로 다음에 통전부장도 잠깐 맡았던 이성권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2018년 9월 9.19 남북 합의한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 재벌 총수들 최태원이니 이재용이니 쭉 재벌 총수들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유명하다는 옥류관 냉면 먹으니까 그때 이성권이 터역하니 대한민국 재벌 총수한테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성권이 같은 친구는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어디 그 앞에서 국제 규범으로 보면 앞에 고개도 못 숙이고 어디 면접도 못할 그런 친구가 이제는 갖다가 완전히 마치 종놈 부리듯이 야 너 이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아무리 미국이 어러고 저러고 해도 다 돈 보따리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이성권이가 또 어제
6월 12일이죠. 이것도 미국을 향해서 또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동안 실제 보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수많은 그 말싸움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김정은이 두타하더라고 있죠. 늑다리라고 쓴 이후에 최소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폼페이오를 공격한다든가 볼튼을 공격했지 트럼프를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트럼프를 딱 공격했어요. 미국의 집권자 즉 트럼프에게 지적 선전용으로 보따리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뒤집어 얘기하면 야 트럼프 너 요즘 바이든한테 밀리잖아. 밀리는데 우리가 너 지적 선전용으로 보따리 줄 수 있어. 너 어떡할 거야?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너희 꼬북인 한국 남조선을 갖다가 계속 매일 괴롭혀갖고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 거야. 그러면 한반도에서 비명이 나오고 내 뒷배에는 저 중국이 있고 너는 지금 바이든한테 한참 밀리고 있고 그런데 너희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트럼프를 조롱하면서 예전에는 두타드, 늑다리라고 조롱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지적 선전용으로 보따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최근 지난번 5월 24일 그 당시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된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이제 포병 장교 출신들을 갖다 차수로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미국과의 어떤 밀당 이렇게 봤는데 이제 6월 4일부터 보면 계속 전혀 결을 달리하죠. 지금 여기 핵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저 박상학 대표 등이 보내는 그 풍선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 4일부터 막 거니까 참 대한민국 정부도 참 어지간히 참 배할도 없습니다. 6월 11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시죠? 대북전단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또 통일부는 나서갖고 처음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어쩌고 저쩌고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보냈다 하더니 이제 그것도 좀 옹색하니까 처음에 이제 경찰에 고발했다 하다가 수사 의뢰로 또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그 풍선 띄운 것이 이제 항공법 위반이다. 또 공유 수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고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이재명이라는 친구는 지금 보면 자기가 보면 오늘 내일 정적 생명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수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앞으로 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 단체들을 갖다가 긴급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멋진 대로 가죠,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9.19 남북 합의 4.27 판문점 합의 9.19 남북 합의를 통해서 큰 실적을 얻은 것이 보면 하트라인, 그러니까 평양 이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 청사 간의 하트라인이 있다, 무슨 연락선이 있다, 그다음에 저쪽에 상설 남북 연락 사무소를 두었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끊어주고 지금 모든 연락선이 다 끊긴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참 보니까 저는 한 가지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조롱을 당하면은 아무리 우리 보면 참 인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인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한번 좀 꿈틀하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렇게 짓밟히고 가만히 있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분이 문재인이든 그분이 박근혜든 그분이 이명박이든 그분이 전두환이든 그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떻게 지금 무지랑이 같이 지금 짓밟혔냐 하니까 오늘 13일이죠. 13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 2018년 9.19 그 당시 이제 평양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이제 옥류관에서 김정은이하고 함께 앉아서 냉면을 먹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벌 총수들은 이성건이 앞에서 아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막 지천구당하고 조롱당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이제 뭐 옥류관 주방장이 이름이 오수봉이래요. 오수봉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걸 갖다 지금 뭐 실어서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수봉 주방장은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참 문재인 대통령 처잡수셨군요.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 일이나 칠 것처럼 요새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즉 2년 동안 돈 안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릎 꿇고 즉 저 삼전도에 나온 인조 마냥 자기들은 홍타지니까 대가리 조아리고 9번 대가리 두들기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머리만 조아리면 안 되죠.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저 처녀들 그다음에 그 여러 뇌물들 갖다가 그 곡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딸라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오수봉 옥류관 냉면 옥류관 주방장 이름 빌어서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선을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조만간 북한이 즉 김여정이 6월 4일부터 오늘 13일까지 김여정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통전부의 공식 담화를 통해서 나가다가 드디어는 이성권이 드디어는 이제 보면은 잔금 처리까지 다 이른바 대외 이 선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이제 북한에서는 묘하게도 보면 언제부턴가 김여정 이번에 6월 4일 이후에 보면 김여정의 얘기를 지시라는 표현을 써요. 북한에서 지시라는 표현은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지시입니다. 김여정 쓰더니 드디어는 노동신문에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4차례에 걸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 처음으로 당 중앙이란 칭호를 받은 것은 1974년 당시 32살의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1974년이면 지금부터 무려 얼마입니까? 46년 전이죠. 46년 전 74년에 당시 김정일 비서를 당 중앙으로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 작업이 끝났구나. 지금 32살쯤 된 김여정이 32살쯤 됐습니다. 김여정을 드디어 노동신문은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2,500만 북한의 주민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는, 다 읽고 달달달 학습해야 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여정을 지난 4일 담화 이후에 7일, 10일, 11일 세 차례에 걸쳐서 주요 논설과 기사에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김정은이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2010년입니다. 2009년에 김정일이 그 당시 이제 그 풍을 맞아갖고 몸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못 쓰게 되는 가운데 2010년에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으니까 2010년에 당시 자기 여동생인 김경일을 비롯해서 또 조영원이를 비롯해서 조용준이죠. 조연준. 그 다음에 그때 호부 27살인가 먹은 김정은을 대장으로 삼고 곧 이어서 김정은을 놓고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니까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보면 이른바 황태자가 되고 자기가 왕세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용기를 보여야 됩니다. 나는 이런 용기가 있고 이런 탁견이 있고 이런 용기가 있고 나는 이런 일을 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마치 보면 무슨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보면 남자가 되고 뭐가 되려면 가서 사자 잡아와야 되듯이, 자 김정일이 74년에 당중앙 호칭을 들으면서 했던 일들이 뭡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되던 각종 도발 버리다가 드디어 82년경 돼서 완벽하게 이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벌였던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아웅산 테러.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칼 8582 쫙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처음에 자기의 담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벌였던 일이 바로 뭐냐 하니까 아웅산 폭탄 테러입니다. 또 2010년 인민군 대장이 되고 그다음에 당 중앙 칭호를 받은 김정은이 벌였던 첫 번째 도발이 뭡니까? 연평도 포격입니다. 11월 23일 연평도에서 그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평도에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격한 이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인민군 하전사들을 몽땅 텔레비에 출연시켜서 갖다가 이러고저러고 생쇼를 하죠. 이번에 김여정이 당 중앙에는 호칭을 받고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올려갔을 때부터는 저는 굉장히, 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여러 형태, 즉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가 폭탄 테러 하려 했던 그런 행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보니까 경호실장 바꾸셨던데, 경호처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갑자기 중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행태, 또 아니면은 예전에 칼 8582 같은 그런 행태의 공격, 또 2014년이던가요? 그 당시 우리 대북 전단지 올렸을 때 철원 쪽인가에서 고사총포를 우리 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우선 고조시키면서 미국 트럼프를 향해서 야 임마, 나는 너희 졸개인 한국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힐 테니까 너 빨리 보따리 안 갖고 나오면 너한테 무슨 선물 없어. 그 일을 갖다가 앞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대남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김여정이 아마 벌일 가능성이 크다. 왜?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철이나 김정은이보다 김여정, 저 녀석이 고추만 들고 나왔으면 저놈이 깜인데 라고 했다는 것이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 앞으로 6월 많이 남았죠. 무슨 6.15 남북정상회담 한 게 20주년이 내일 모레, 그 다음에 6.25 70주년이 얼마 안 있고, 이와 같은 일도 또 6월 29일이면 1차 연평해전, 이와 같은 일들에서 김여정이 어떤 도발을 할지 한번 바싹 긴장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